안녕하세요. 서양부대철학 제7강 정치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엘고티데모스에서 그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 너무나 이제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조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음들 중에서 이제 서열화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좋은 거, 더 좋은 거, 정말 많이 좋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음들 사이에 서열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 이제 서열화 문제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런 조음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조음을 동시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높은 조음이 뭐 이제 진선미 뭐 이런 거일 텐데 그런 것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조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의 그 조음들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음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또 이제 생기는 문제가 이 조음들 중에 그 조음들을 이제 갖는 것,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죠. 단지 이제 뭐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 거, 또는 이제 뭐 지혜나 용기나 이런 것들을 갖는 거, 또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돈을 이제 많이 갖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의 문제가 이제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결론적으로 이제 그 행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올바르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지식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열화시키는 지식도 중요하고, 또 이제 두 가지 그 서로 다른 형태의 조음들을 추구할 때 그 필요한 지식, 그걸 이제 획득할 때 사용되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걸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식도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제 이 지식,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행복을 얻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지식들 중에 또 여러 지식들이 있는데 그런 지식들 중에 이게 행복에 가장 가까운 지식, 또 행복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술이다 또는 통치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일반적인 지식들은 그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이 있고, 또 그걸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지식이 있는데, 이 제작과 사용을 동시에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아노를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또 피아노를 치는 기술은 또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만들면서 동시에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지식들 중에 유일한 것이 바로 이제 정치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치가라고 하는 그 플라톤의 또 다른 그 대화편에서 이제는 이제 그 정치가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정치술, 통치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그 행복과 연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에우티데모스에서 이제 다뤘던 그런 내용들이 그 조음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그런 지식으로서 이제 정치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치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식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치술하고 다른 조음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이 두 번째 문제를 이제 동시에 풀어야 됩니다. 자, 이 정치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과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이제 유지하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의 어떤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다툼들인데, 이런 어떤 다툼들이 이 지식으로 환원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을 갖게 되면 이제 모두 다 이런 어떤 다툼들을 해결하고 어떤 선진 사회로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또 뒤에 가서도 이제 아주 또 심도 깊게 다뤄지겠지만 과연 이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의술이나 다른 지식들 목수 또는 농부 뭐 장군 뭐 해양 기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지식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정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나 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 정치에 대해서 뭐 자신들이 정치학 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학문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거나 뭐 의사가 되거나 또 이제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은 뭐 전문적인 라이센스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정치와 관련된 것은 이 통치와 관련된 것은 이제 누구나 한 마디씩 다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훈수를 둘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정치술이 다른 조음과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정치술은 이제 그 등장했던 이유가 그 조음들의 조화, 조음들을 이제 결합시키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그 조음들의 조화로서 정치술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 자, 이런 관계에서 정치술이 갖고 있는 그 위치나 위상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술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다른 조음들을 묶어주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 역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술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조음의 속성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술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전제했던 것처럼 모든 다른 기술들을 다룬다. 그러니까 획득하는 그런 기술과 또 제작이나 획득하는 기술과 또 그걸 사용하는 그런 기술 모든 것들을 다 다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에서 이제 그 참다운 총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행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나라에서 중대한 일의 착수와 추진이 때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인식하는 것으로서 다른 기술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통치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기술들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올바른지 때에 적절한 것인지 이것들이 또 부족한 것인지 이런 어떤 상위의 기준으로서 다른 기술들을 지배하는 또 그런 기술들을 서로 연관시켜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죠. 정치술이 그 자체로 실제 기술이 아니다. 그런데 다른 기술보다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려면 조금 이제 논리적인 그 맥락에서 이게 좀 부당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정치술 그 자체는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근데 다른 기술보다 더 좋고 다른 기술들을 이제 서로 엮어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이 정치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술이고 또 정치술이 이제 지혜나 지식을 대변하고 있는데 그런 지식이나 지혜 가운데 어떤 지혜나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이제 물음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기 위해서 정치가에서는 이제 그 몇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제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신화 시대의 통치, 신화 시대의 통치 양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그 신화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인간 시대, 인간이 이제 정치하는 그런 시대와 어떤 방식으로 서로 이제 차이점을 갖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이 크로노스 통치 신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제 그 신들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이죠. 신들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신들이 지배하는 이제 시대와 인간들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풍요롭게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정치가에서는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그런 잘 모으는 기술이고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이 모아진 인간 무리를 이제 잘 보는 양측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인간 무리를 잘 돌보는 양치가 꼭 정치가만 해당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상인이나 농부나 뭐 제빵사, 체육교사, 의사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인간들을 돌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인간 무리를 잘 돌보는 양치기로서의 정치가라고 하는 개념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서 이제 답하기 위해서 크로노스 통치 시대 아까 이제 신화적인 그런 사유 어떻게 보면 사고 실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인류가 등장했을 때 그 인류의 이제 그 모습들이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동물이나 다른 어떤 생태계의 다른 존재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해관계의 대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 신화적인 통치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황금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골든 에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자연적으로 생겨나고 또 그런 자연적인 토대 속에서 인간이 이제 인간의 생로병사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자연적인 재해가 있지 않는 한 인간들이 굶어 죽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물론 이제 그 소규모의 대립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지극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적인 그런 형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약육강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생태계 속에서 인간이 적절한 규모의 갈등들이 있긴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인간들의 어떤 삶이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그런 생태계를 계속 또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이제 그 지도자가 바로 이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 신성한 양치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은 이제 두 가지 모습인데 하나는 이제 가족의 부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족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어울려서 본성적으로 어울려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어울려서 자식을 그런 어떤 만드는 그런 형태의 이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는 부류라고 되어 있어요. 게게네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땅에서 태어나는 그런 존재였고 유성생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인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감자가 나오는 것처럼 인간들이 이제 태어나고 죽고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의 부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정치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갈등하는 그런 또 이해관계의 대립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인간들을 이제 먹여 키우고 또 사람들이 이제 태어났다 죽었다 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앞서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 기억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 체제도 또 없고 이제 통치자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 크로노스 통치 시대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매우 단순한데 그런 이제 단순한 이유가 신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류도 태어난 그 대지에서 태어난 어떤 종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없고 또 가족을 돌봐야 될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이익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가족이 있으면 우리 가족, 뭐 우리 민족, 뭐 이런 어떤 그 구별 짓기를 통해서 어떤 갈등들이나 대립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제 신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왜 이제 천국이 좋은 것인가? 모든 그 인간의 니드들이 인간의 모든 욕구들이 충족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행복 그 자체 또 인간의 삶에서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의 요소들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무정치, 정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긴 한데 그 함께 살아가면서 그 발생하는 것이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그 동물처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뭐 식물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이제 정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는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 폴리틱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폴리틱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도시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그 안에서 뭔가 이제 대립이나 갈등, 이런 다툼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건 이제 뭐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희소성의 원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 많은데 빵은 몇 개 없는 거죠. 금도 그렇고 뭐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뭐 누구나 다 갖게 되면 그것이 더 이상 좀 그 경제적 가치를 갖지 않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격이 높아지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 정치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툼이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다툼이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활동이 정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 사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런 갈등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갈등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이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장에서 정치적인 이제 장에서는 이제 인간들이 어떤 그 이해관계의 대립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자, 이 크로노스 통치 시대에는 이제 신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인간이나 동물이나 그런 어떤 보호자로서 앞에서 이제 선한 양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신성한 양측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족 간의 갈등, 뭐 전쟁들이 이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신이 그 자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줬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이제 의식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소를 치는 또 양치기의 돌봄 아래서 그냥 느긋하게 지나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바로 이 크로노스 통치 시대의 이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크로노스 통치 시대가 끝나게 될 때 이제 인류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축출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인간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다 할 수가 있겠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만 빼놓고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는 바로 이제 신이 인간이 필요한 모든 그런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전혀 이제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의 통치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무리를 양육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 이 두 가지가 이제 필요했다라면 인간의 통치술로 넘어오게 되면서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손에 주어지게 되고 또 이런 요소들이 서로 이제 갈등을 빚게 되면서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무리를 양육하거나 영향을 제공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농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의사라든지 뭐 채집 수렵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뭐 구두를 만드는 사람들 뭐 이런 어떤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 기술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 또 이것들 사이에 서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인간 통치술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곱씹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일반적인 기술하고 정치술하고 어떻게 이제 다른가라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차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자, 정치술도 하나의 기술, 테크닉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구두를 만드는 기술과 농사를 그런 짓는 기술, 또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기술과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이제 차별화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통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의 그 크로노스 시대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신성한 양치기가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자, 인간에게 이제 그 완벽한 번영을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가도 이런 어떤 신성한 양치기가 아니라 다른 기술자들처럼 인간을 돌보는 그런 어떤 여러 기술들 중에 하나, 또는 이제 인간을 돌보는 여러 양육자들 중에 하나인데, 왜 정치가가 또는 왜 정치술이 이 다른 기술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물음은 이제 이 정치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행복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에고티데모스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지식 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정치가로 넘어가게 됐고, 이 정치술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정치가에서 묻고 있는 물음은 과연 어떤 시대의 인간은 행복했을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시대의 인간은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 또는 정치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필요한가, 왜 다른 기술들과 차별화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행복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한번 고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정치가의 접근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언제 행복한가? 크로스 통치 시대에 행복했던 것인가, 아니면 현 시대에 행복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크로노스 시대에 만약에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로노스 자손들이 짐승들에 대해서도 말을 통해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짐승들과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교제하면서 모든 자연에서 특유한 능력을 지닌 것이 지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어떤 것을 지각했는지를 배워 철학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사용했다라면, 그 당시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보다 행복에 관한 한 몇천 배 능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이제 크로노스 시대에 인간들이 그 언어 활용을 통해서 짐승들하고도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물로서 우리가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그때 당시 이제 그 크로노스의 통치 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시대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독특한 인간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도 포함되는,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 이제 포함되는 그 신이 돌보고 있는 그 신성한 양치가 돌보고 있는 모든 존재자들에게도 이제 그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만일 이제 크로노스 시대에 철학이 있었다라면,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있었다라면 크로노스 시대가 이제 더 행복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사고 실험이기 때문에 있었는지 이제 없었는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크로노스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철학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이제 만물들과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인간에게는 굉장히 이제 행복했던 그런 시대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를 증진시키는 어떤 삶의 원리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미천, 또는 이제 그런 어떤 출발점으로서 철학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철학이 있어야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로노스 시대에 이제 또 행복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이것도 이제 가정인데,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그 이질성이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이질성, 그 서로 차이점이 자신들의 육체적 필요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욕구라고 하는 오탄데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것과 이성 로고스라고 하는 이런 사이에 갈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제 크로노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욕구가 동일하고 또 모든 이성적 활동이 이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에게는 어떤 다른 형태의 이질성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크로노스 시대에서는 그 인간들이 자신의 어떤 전체성에 대해서 탐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은 다른 존재들과 다 똑같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달러야 그거에 대한 탐구나 호기심이 생길 텐데,
전혀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전체성에 대한 탐구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 이질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이제 원인은 욕구와 이성의 갈등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육시적 필요가 이제 동일하고 또 이성적인 활동이 모두 다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인간들은 모두 다 행복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모든 욕구의 만족 또 모든 이성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그 양측인 신의 크로노스의 신에 의해서 전부 다 이제 해결이 되기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어떤 갈등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이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이제 던져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때 이제 철학이 있었다라면 이거는 이제 인간에 관련된 철학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에 관련된 철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철학은 이제 정치 철학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군상들 또 여러 형태의 삶들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처럼 지금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욕구와 이성의 갈등들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부터 그 계속해서 이질성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육체적 필요라고 하는 그런 측면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인간의 어떤 이성적 활동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이제 이질적인 것 어떤 그 타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타자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크로노스 시대에는 이제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현 시대에는 이제 이런 모든 방식의 이제 삶들이 크로노스 시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모든 그런 안정적인 삶들이 이제 다 무너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욕구도 굉장히 이제 분화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떤 유목민도 있고 그 정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뭐 그 흑인들 백인들 이런 방식으로 또 여자들 남자들 또 어린아이 그 또 노인들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이제 욕구들이 분출이 되고 그런 욕구들과 관련되는 이성적 활동들이 또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질적인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 전체의 본성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크로노스 시대에는 이제 모두가 다 똑같은 욕구, 똑같은 이성적 활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 자체가 이제 전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질성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두 다 어떤 동질적인 속성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정치 철학적인 탐구가 이제 없었다라면 현 시대에는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이성적 활동들이 생겨나면서 이질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런 이질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간은 전체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는 나와 다른 왜 똑같이 사는데 왜 다른 생각을 하지? 왜 똑같이 사는데 왜 다른 욕구를 갖게 되는지 같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지 않은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어떤 인간 그 전체의 본성에 대한 어떤 탐구 이걸 또 종합적인 시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대두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노동이 계속해서 이제 나눠지게 되고 그러니까 수렵이나 채집 또는 이제 정주 생활 이렇게 농사짓는 방식으로 이제 그 역사가 이어지면서 기술 발달이 되고 이제 도구들의 어떤 발달이라든지 농사짓는 기술들의 발달, 뭐 수렵이나 채집의 어떤 기술들의 발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인간들이 또 차등적으로 이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위계 질서 또는 이제 위계 사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어떤 내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인도의 이제 카스트 제도처럼 브라만 계급 있고 뭐 크사트라 있고 그다음에 뭐 슈드라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인간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차원이 나눠지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이질성이 또는 타자성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크로노스 시대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제 바벨탑과 같은 건데
인간이 이제 홍수에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제 바벨탑,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죠. 근데 그때는 이제 언어가 똑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앞에서도 이제 그 지혜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동질적으로 모든 인간, 모든 동물에게 다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통일되어 있는 의사소통, 통일적인 어떤 가치관 때문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신이 이제 분노하면서 인간들의 언어를 흩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못하고서 계속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제 그로부터 인간이 이제 분리되는 이런 어떤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크로노스 시대 이후에 인간의 모습 또는 이제 정치 철학의 시작, 또는 이제 통치술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동질성을 갖지 못하고 이질성 때문에 서로가 이제 그 내적 분할이 되고, 이 이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제 조화를 시켜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제 그 하나씩 하나씩 엮어 나가야 될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생기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정치가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가는 이 다양한 이질성, 다양한 타자성 속에서 하나의 동질적인, 또는 하나의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선한 양치기처럼 어떤 조음들을 조화시키거나 결합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방식으로 이 정치가가 다른 어떤 기술자들과 이제 분리되는 이런 어떤 그 절차들이 이제는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정치가의 기술이 다른 기술자들과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직조술, 옷을 짜는 기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정치가가 이 직조술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런 어떤 이질성들이나 타자성들을 극복해 나가는지,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동질성으로 이제 변환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